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만 명의 밥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노트북 켜놓고 PC 켜놓고 이러면 3명 아닙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전달하고. 네, 오늘은 10만 명의 밥 친구가 되고 싶은 이광수 인사드립니다. 박지원 대표님, 우리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단계로 내야죠. 가요. 피라미드 형태로 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는 힘들어요. 네. 정상적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네, 코스피 지수가 7,700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팔라고 그랬어요? 안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이런 날 올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쫄긴 했어요. 이분이 안 계셔서. 맞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우리 둘 중에 하나 없는 건 상관없는데 네. 예, 이분 없으면 안 돼요. 거짓말.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권다현 앵커님. 네, 이틀 만에 컴백했습니다. 웰컴백. 무사히 아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제작진이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면서요. 네. 오시는 발걸음 고이고이 납시시라고 레드카펫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카펫 밟으면서 스튜디오 입장을 했는데 네. 또 제가 셋 중에 막내지 않겠습니까? 네. 열심히 재롱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없어도 되겠는데. 아이, 맞아요. 아니요. 권혜권이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커. 안 돼, 안 돼. 네, 너무 커요. 네, 앞으로 모든 행사는 금지. 끔찍하게버렸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제시하는 거 무조건 우리가 많이 더블로 줘. 제시해요. 네. 더블로 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뭐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네. 일단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은 거죠. 그럼요. 시황을 잠깐 볼까요? 네, 바로 뭐 장 좋으니까 바로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쭉 확인을 해보시죠. 와, 지수 잘 가네요. 현재 코스피 7%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7,74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5% 넘게 오르면서 1,11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외국인이 현재 7천억 원대 매도, 기관이 오늘 1조 5천억 원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까지 모두 매수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사실을 했어요. 1,499원으로 출발을 했다가 조금 올라가는 게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1,504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이어서 바로 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노사 극적 타결되면서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다라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역시나 삼성전자 봐야겠죠. 메모리 사업부 1인당 6억 원 받는다라고 합니다. 적자 사업부도 최소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극적 합의를 했고요. 노조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장을 또 올려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역시나 실적 좋았고요. 12개 분기째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본인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 함께 끌어올려주는 원인이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AI 그리고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9월에 IPO 추진한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부터 서류 접수해서 6월 안에 상장하겠다라고 합니다. IPO 이 영향 시장에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정오의 머니뉴스였습니다. 네, 권다현님 머니뉴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어제 밤에 삼성전자 노조의 타결이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살기 좀 힘들다. 매일매일 드라마, 영화 보는 것 같다. 막 끙끙대게 되죠. 막 뉴스를 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 갖다가 오늘 이제는 운전하면서 오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재밌다. 맞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리고 뭐냐면 좋다. 네. 좋다. 이렇게 하면 참 쉴 틈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살다가 딴 나라 심심해서 못 살아요. 무슨 이슈 한번 나보세요. 어제 우리는 스타벅스 지분 구조도 알아야 되지. 무슨 뭐 공부할 게 너무 원전 무슨 일 났다 그러면 그쵸. 원전 다 공부해야지. 아니 많은 분들이 노사가 뭐 DS가 뭐냐 이거 다 공부해야지.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매일 방송한다니까 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말 있냐고. 그런 게 내용이 있나?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저희 억지로 1시에 끝내려고 막 엄청 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노사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사 협상 어제 밤 10시 반에 브리핑을 하면서 어찌어찌 또 정말 다이나믹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남았습니다. 일단은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노조 내에서 이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 전체 중에 절반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해야 하고요. 그 안에서도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이 합의안이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특별 성과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요거를 가지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요. 지급률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재원 배분율은 부분이 40%, 사업부가 60%고요. 지급 방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사주로 줍니다. 근데 다 당장 팔 수 있어가 아니고요. 즉시 매각한 부분이 3분의 1, 1년간 매각 제한, 그리고 2년간 매각 제약해서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적자 사업부도 지금 뭐 채워줘. 이것도 사실 하나의 포인트였었잖아요. 그래서 부분 재원을 활용해서 산출된 공통 지급률이 60% 정도인데 이걸 올해부터 당장이 아니고요. 1년 정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기간은 뭐 무한대는 아니고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뭐 다 돈 버는 족족이 아니고요.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 시 지급이고요. 2029년 이후부터는 DS 부분의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 시 지급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합의의 제가 보기에 핵심은 뭐냐면 일단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를 좀 했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뭐 좋냐 나쁘다 의사 판단은 아니고 처음에 주장한 내용보다는 조금씩 후퇴한 그런, 서로. 그렇죠. 양보한 측면이 또 네. 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급 방식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뭐 규모를 떠나서 네. 규모가 한 30조 31조 그렇죠? 규모가 되고요. 네.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가진 보통주 규모가 8,200만 주인데요. 네. 이거를 지금 한 28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23조 원입니다. 근데 줘야 하는 게 31조 정도 돼요. 네. 그럼 부족하니까 뭘 할까? 자사주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집니다. 아니,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해도 되지만 어쨌든 저거는 이제 유량 개념이니까 네. 계속 자사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과급을 단순하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맞아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리고 투자와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일종의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이번에 도입됐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거 다 내 덕이다. 했지, 또 숟가락 또 얹어. 내가 했지. 어떻게 보셨어요? 합의안 보고. 일단은 큰 골자로 보면은 원래 사측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원래 우리가 삼성이 성과급을 이렇게 줬잖아 네. 라고 하는 틀 성과가 있는 곳에만 지급한다. 저 성과는 안 준다. 그리고 본봉의 뭐 50%라는 캡 그거 유지한다. 라는 틀이 있었거든요. 난 이 기준 이거는 양보 못해. 라고 했던 게 사측의 강한 입장이었고 노측은 아니야 그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영업이익의 15%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라. 아예 다른 기준으로 이제 우리 가자. 이 둘 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의견 조정이 안 된 게 핵심이었는데요. 일단은 사측이 명분을 좀 얻었다고 봐요. 뭐냐면 기존에 하던 그 방식 그건 일단 유지가 됐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삼성의 성과급 전체적인 어떤 그 틀 이게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삼성이 삼성전자만 보는데 사실은 전사 삼성그룹 전체가 다 사실은 그룹에 그렇죠. 해당하는 그 공통 룰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냈다는 의미에서 사측은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노측이 요구했던 우리 바뀐 기준으로 돈 더 줘라고 했던 부분은 기존의 룰은 룰대로 하는데 새로운 룰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깨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룰을 지키되 특별 성과 보상을 따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뺀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영업이익의 뭐 10%를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영업이익의 10.5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노사가 합의한 특별한 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게 영업이익인지 아닌지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측은 계속 기존의 룰도 유지됐지 영업이익으로 무조건 10% 주는 거 아니지라고 하는 명분을 잡아가고 있는 맞아요. 거고 사실상 근데 이제 업계에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뭐 영업이익 아니겠어? 네. 라고는 하더라도 이름이 영업이익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특별 성과를 봤을 때 영업이익의 대략 한 10.5%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에게 따로 특별 보상, 특별 성과급으로 주는 별도의 주머니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한 3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측이 얘기한
하이닉스에도 뒤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업계 1등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실리는 얻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인데 그쵸. 지금 영업이익이라고 안 했지만 사업 성과 10.5니까 네. 0.5를 더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0.5 더 받아라고 하는 자존심, 실리는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제 10.5를 놓고 이제 어떻게 배분하냐. 근데 일단은 반도체 사업 부분에게만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예요. 이 특별 성과가 네. 그 중에 이제 공통으로 대충 누구나 다 40%를 우선 배분한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60% 부분은 따로 떼서 성과가 높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메모리 쪽에다가 이제 준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 이제 처음에 원래 삼성이 골간을 유지했던 연봉과 연봉 곱하기 50%라는 성과급 원래 책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본봉 인상이 있고요. 네. 그에 따른 성과급 인상이 또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룰대로 올린 거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받는 별도의 주머니 이걸 합치면 얼마 되나 봤더니 대략 이 반도체 부분 지금 제일 흑자 많이 내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한 6억 정도 1인당 그 정도가 되지 1년에.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측은 명분을 좀 가져갔고 네. 노측은 실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네. 어쨌거나 조금 덜 주던 많이 주던 어쨌거나 합의됐으면 파업을 면했으니까 네. 우리는 됐다. 나머지는 노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사실은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유의미하게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그러면 그 성과금 뭐 6억이든 뭐 5억이든 그냥 그거 그냥 다 돈으로 주는 건가? 현금으로. 라고 할 맞아요. 때 이광수 대표님이 여기서 처음 우리 첫 주 방송할 땐가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렇죠. 노사 얘기하면서 다른 길이 있다. 왜 현찰로만 받아야 되냐. 네. 노조에게도 이익을 주고 또 소속감도 줄 수 있고 그쵸. 회사도 현금 유출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단기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맞아요. RSU 같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RSU는 양도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주식인데 네. 딱 RSU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RSU의 본질을 그대로 카피한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유사한. 예. 그러니까 이건 이광수 아이디어를 뺐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저도 성과급 좀 줍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 성과급을 방금 말씀드린 특별보상금을 주식으로 주는데 네. 3분의 1은 뭐 당장 팔려면 파셔 이런 네.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1년 있다가 네. 또 나머지 3분의 1은 2년 있다가부터 팔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올해는 그러면 딱 사실상 얼마를 받고 내년 내후년에 이제 서서히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생기는 거고요. 네.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측 입장에서는 계속 주식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SU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주식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려면 지금 권다인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삼성이 가진 자사주 갖고는 모자라. 맞아요. 사야 되겠네. 라고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해해 년년 계속 사야 되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매년 삼성이 자사주를 어쨌거나 살 수 하는 있다. 겁니다. 사고 있다라고 네. 보니까 네. 좋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주가가 올라요. 네. 그러면 빨리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거를 3년치를 매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도 판단해야겠지. 지금 예를 들면 30만 원 밑인데 우리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빨리 우리 사자. 자사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네.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노동자와 주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이 삼성전자가 배당을 증가시키면 노동자한테도 노조한테도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노조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파업이 결정됐을 때 주주들이 일종의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무슨냐면 이익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배당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쩌면 주주와 노조가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간다.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분들도 현찰 받을 걸 주식으로 줘 이렇게 지금 낙담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도 올려주시는데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만 원대 중반에 자사주로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60만 원이 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쩌면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그 이익이 이제 주가로 반영되면 맞아요. 지금 6억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하는데 내버려두면 이게 12억 받은 꼴, 15억 받은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자사주 매입한다고 공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주가의 바닥이라고 우리가 그럴 수 약간 있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죠. 들었습니다. 네. 자사주 하니까 배가 아프네. 내가 미래에서 증권 자사주를 우리 사주를 갖고 있었거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 그게 미래에셋 증권 한 4배 오르지 않았어요? 5배 많이 오르죠.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4배가 근데 제가 회사를 거의 나오면서 네. 관광지로 나오면서 네. 돈이 없잖아. 아, 그래서 그거 팔았네. 편안해. 눈물. 아이, 눈물. 갑자기 확 우울해지. 우리 대표님 지금 양복이 바뀔 수 있었는데 타이가 바뀔 수 여러분 있었는데. 제가 맨날 똑같은 양복 입고 다녀요. 아, 예,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간 한 가지 조금 한 봐야 가지. 될 부분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뭐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업이익에 뭐 10.5를 줄게라고 했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 항상 맞아요. 주는 건 아닌데 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고 그냥 대충 퉁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조가 넘어야 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2028년까지.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성과급 계산 방식에 따라서 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 내년, 내후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예를 들어 200조 넘는 거 네.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유, 전혀요. 근데 이제 문제는 3년이 지난 2029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성과급 계산 방식에 이 작동되려면 영업이익이 100조는 넘어야 돼라는 게 조건이에요. 네. 여기가 조금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익이 준다고 생각하는. 왜 100조였을까? 그냥 쭉 200조로 해버리지. 근데 요게 이제 논란이 조금 네. 논란까지는 아닌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이제 실적을 추정할 때 네. 기본이 3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년만 예상한 거고 아. 그 이상을 예상한다는 건 사실 서로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200조로 하면 성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3년 예측할 수 있는 일단은. 3년만 하자.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실적 추정을 할 때 3년만 일단 기본으로 하거든. 네. 그래서 3년이 일단 기본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저 필요는 부분이 100조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3년 뒤는 삼성 스스로가 성과가 꺾인다고 생각하나 봐. 아이, 그건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예를 아니- 들어서 3년 뒤에 설비라든지 증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회계에 그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좋은 그렇죠. 의미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함수가 그때 반영될 거지 지금 가시적으로 딱 200조는 보이는데 그다음부터는 100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알 그 수 말씀드리고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제 26년, 27년, 28년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로는 349조, 441조, 420조 이 정도가 예상이 돼요. 일단 삼성전자 전체. 네. 근데 또 전 뭐도 보냐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1인당 성과급을 6억 원 이상 받는다? 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에요. 그럼요. 네. 전 세계 좋은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생겼다는 건 우리가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배 아픈가? 약간 아픈데 괜찮다. 이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준대. 네. SK하이닉스 많이 준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려면 테슬라를 왜 가? 삼성전자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박수치고 또 환영할 일이다라고 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이 어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의 이런 성과급과 이런 성과를 널리 홍보해서 네.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오게 하는 네. 그런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마이크론이 한국 사무소 낸다잖아요. 갈 일이 없게끔 하셨으면 좋겠다. 갈 일 없습니다. 마이크론 안 돼요. 잽이. 3등이에요. 그리고 뭐 꼭 글로벌 이야기 보지 않더라도 우리 네. 내부적으로도 공부 잘하면 그냥 무조건 의대만 간다. 때가 그것도 아니고 좋아요. 이제 공대도 가고 또 반도체 기술 또 반도체 설계 뭐 제조 소부장 이런 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가는 게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네,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대도 활성화되고 네. 그러면 이공계, 자연 물리, 뭐 수학과 이런 데도 같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네. 너무 좋겠다. 네. 예. 그동안 뭐 수학과 갔습니까? 이제 막 가기 시작하겠지. 네. 예, 너무 좋다. 네. 예, 박수 칩니다. 네. 예. 박수. 예, 엔비디아로 가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이상하게 꼭 실적 발표한 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빠져요. 근데 그 전 한 3일 전부터 올리거든요. 3일 전 정도부터 살짝 올리기 시작하더니 딱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애프터마켓이 지금 아래쪽에 오른쪽에 써 있는 숫자입니다. $22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다가 시장이 약간 흔들리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살짝 쉬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시총 5조 달러의 대단한 흐름을 계속해서 잘 그렇죠.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을 요 애매한 시기에 발표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계 연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27년도 1분기 실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숫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816억 달러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790억 정도였는데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났습니다.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 매출 부분이에요. 752억 달러 발표되면서 예상치였던 730억 달러 상회,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치가 74.5%였는데 75%가 나왔어요.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12개 분기면 3년 내내 지금 실적 발표하면 계속 신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 나왔나 요것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건 블랙웰이라는 칩인데요. 이게 양산에 들어가면서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특히나 젠슨 황이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블랙웰은 이미 완판이야.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시스템이 이제 베라 CPU랑 루빈 GPU를 합친 베라 루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제일 좋은 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면서 잘 팔릴 것이다. 업그레이드 사이클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돈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고객군이 다양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GPU 하나만 팔아가지고는 전 세계 1등이 됐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CPU도 하죠. 통신 쪽도 광통신으로 하죠. 엔비링크라고 해서 이어주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서 정말 AI 시장 하드웨어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걸 되게 바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역시나 뭐 100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핵심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일종의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고 그리고 실적에서 그게 확인이 됐다라는 네.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또 우려하는 게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회사가 또 성장해? 말이 또 돼? 늘어? 그런데 막 매출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려는 확실히 해소가 됐다. 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한 며칠간 네. 야 이거 조금 불안불안한데 약간. 금리도 오르고 반도체도 몇 개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데 약간 이런 살얼음판을 약간 걷는 느낌이 있었는데 미끌미끌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대장형의 실적 발표를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형, 우리 걱정 이거 오바지? 문제 없지? 믿고 따라가도 되지? 어때? 이걸 이제 우리가 기대했는데 네. 역시 대장형이 딱 오셔가지고 봐. 돈 많아. 나 잘 벌어. 앞으로도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장부를 딱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 100점짜리 타이밍에 네. 100점짜리 실적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정도 오르고 해서 그동안 조금 우려했던 뭐 사실 이제 진짜 우려한 건 아니고 뭐 금리 등등등으로 해서 조금 걱정했던 이 반도체라든지 AI 생태계 관련해서는 먹구름이 그냥 싹 걷혔다.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뭐 내용 아까 권다영 앵커님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좋고 EPS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고 다음 분기 더 좋을 거야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있고 뭐 영어 쓰지 말래요. 네. 네. 예상치, 예상치도 다음 분기 예상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치도 지금 미리 말해요 얘네들은 네. 우리 다음에 이 정도 할 겁니다라는 걸 말하고 네. 다음에 니네들 얼마나 할 것 같어라고 하는 그 예상치의 예상치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상회했어요. 네. 니네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더 할 거야라고 해서 네. 그것도 더 위로 갖다 붙이는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좋고 앞으로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성과에 중국 매출이 안 잡혔어요. 우리 중국 없이도 이만큼 벌어? 이만큼 벌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넣어도 돼.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때 그렇죠. 젠슨 왕이 마지막에 이제 에어포스 원에 타면서 야 이제 중국 시장을 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노딜로 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추가 매출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거 없이도 이렇게 해냈다라는 측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네.
방금 이제 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거 차세대 칩이 이제 베라루빈인데요. 네. 요거 도대체 언제 생산되는 거야? 언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거야라고 해서 시장에서 조금 예상한 시점보다 늦어지나라는 그동안 조금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왜 늦어져?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왜 차세대 칩 왜 늦어져?라고 할 때 사실은 이 차세대 칩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심장, 핵심은 또 하이닉스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음번 납품해야 되는 HBM이 원래 목적한 대로의 이 성능, 수율이 안 나오나? 아직 도달 못했나? 열을 못 잡았나? 약간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걱정이 있었죠. 네.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조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맞아요. 오늘 딱 나온 게 뭐냐면 3분기부터 본격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에 관해서 SK 하이닉스가 뭔가 해결했겠지. 3분기 생산이면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본격 네. 생산이니까. 그러니까 큰 고비가 넘어갔나 보다. 역시 엔비디아 향 SK 하이닉스 이상 없이 전망해도 좋겠다라고 시장 우리한테는 조금 직접적으로 해석.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해석이 가능한 뉴스가 숨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네. 상승률이 높은 이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빈 GPU에는 HBM4가 들어가고요. 베라 CPU에는 LPDDR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HBM4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이즈가 있었어요. 수율을 못 잡았니? 아니면 아래 하단에 무슨 설계가 안 맞니? 이런 정말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대 이야, 급등하고 11%. 있고요. 네. 194만 7천 원 194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중 고점이네요, 지금이. 네. 야, 이게 1,300조가 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네. 막 10%가 넘게 올라버려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동안 노조 파업 때문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지금 지수만큼은 삼성전자 다 끌어가는 거예요. 팍 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 정도 떠야 정상인데 그거보다 뭐야 두 배를 떠? 네. 그 도대체 뭐지? 라고 할 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네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 독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직접 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고 그 핵심을 이제 삼성 이제 하이닉스가 주로 만들어 왔고 그건 이제 TSMC로 보내가지고 하나의 예, 완제품을 이제 또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넣어서. 네. 이런 이 세 회사의 삼각동맹 이게 사실 지금 AI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태계 축이거든요. 네. 그거에 기대서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의 하이닉스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세대 칩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건가? 또는 HBM4 관련해서는 삼성이 먼저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여전히 HBM4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최첨단 칩에 대해서는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여기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확언은 아니지만 오늘 엔비디아의 발언을 통해서 이 삼각동맹은 여전히 하이닉스에게 유효하군.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네. 확인됐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각동맹인데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의 일종의 칩을 만드는 그 분야가 엔비디아처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그 설계의 주문을 받아서 이제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제조하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계하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였고 네. 그리고 그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들이었죠.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 구도가 엔비디아가 1등, 그쵸. 그다음에 TSMC가 2등,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3등으로 취급받아왔죠. 맞아요. 그런데 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실히 알았어요. 아하.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5.6%입니다.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요 7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아하. 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1등이 될 거예요. 아, 벌써 수익률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거 쓰려면 이제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 이번 실적.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네. 그래도 델이라는 그 회사 아시죠? 델 알죠. 델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컨퍼런스 같은 무슨 월드 행사를 했어요. 근데 네. 갑자기 젠슨 왕이 거기서 뿅 하고 예상도 없이 나타나서는 여러저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제일 시장에서 주목한 건 뭐였냐면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부족 현상이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이다. 공급 부족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3년간의 로드맵에 대해서 하이닉스랑 이야기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순위가 이제 바꿔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오늘 대만 가권 지수가 현재 3.7% 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좋죠. 3.7%고 거의 사상 최고치 다시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코스피 7.7% 이상의 상승으로 네. 7,763포인트입니다. 두 배 오릅니다. 야, 일본 어때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반등 주고 있는데요. 3.5% 올라가면서 6만 1,000선 지나갑니다. 네. 다 밑으로.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근데 약간 중국이랑 반대라고 느껴지는 게 원래 그 미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중국 지수가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안 내줬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다 지켜냈다 이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면서 좋았다가 요게 또 뒤집히기 시작하네요. 네. 우리나라가 잘 가고 이러니까 현재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네. 네 번째 뉴스도 이제 중요합니다. 네. 오픈 AI와 그리고 스페이스 X가 네. 드디어 이제 IPO에 나서는데요. 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뭐부터 볼까요? 오픈 AI부터 볼까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대단히 디테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르면 22일에 IPO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쯤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상장을 빠르게 준비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일론 머스크랑 원래 오픈 AI랑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오픈 AI가 생겼을 때부터 너네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가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고 네. 이 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일론 머스크랑 원래 샘 알트만이랑 함께 일을 하다가 맞아요. 혼자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야? 너네 공익적으로 한다 그래 놓고는 왜 상장한다 그래? 왜 비영리 법인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 이러면서 약간의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 쪽이 승리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빠르게 IPO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픈 AI의 챗GPT의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네. 요때 빨리 상장해서 자금을 땡겨서 더 빨리 투자해서 이 점유율을 다시 올리겠다라는 것이 목표라는 거 보셔야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IPO가 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건 이니셜 퍼블릭 오퍼라고 해요. 다시 이니셜 퍼블릭 오퍼. 처음으로 퍼블릭은 뭐냐면 상장을 의미해요. 그거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회사가 여러분들 만들 때는 몇몇이 모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3명이서 회사를 만들어요. 네. 12시에 만나요. 회사 만들면 지분을 제가 40 갖고 30 갖고 30 갖고 그래서 이제 100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잘 되면 저희도 회사가 이제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이 저희 주식을 사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장하는 걸 그걸 이제는 쉽게 말해서 IPO 주식 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챗 GTP를 오퍼레이팅하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그동안 비상장으로 있었는데 주식이 쉽게 말해서 거래가 안 됐어요. 주식이 뭐 상장이 안 돼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투자 받겠다. 더 쉽게 얘기해. 근데 그 지점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따 스페이스 X도 똑같은 말이지만 상장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네. 기업이 돈이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IPO가 많아진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관련돼서 AI 투자가 또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스페이스X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까요? 공식 IPO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8일부터 투자 설명회를 막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장 일정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6월 11일에 공모가가 확정이 되고 12일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더 체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우주를 하는 회사인데 우주를 하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크게 상장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하면서 이 정도로 상장하면서 이 정도의 가치를 받게 돼?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금 조달해서 뭐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스타쉽 고도화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스타쉽이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로켓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띄워서 결국에는 화성을 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큰 그거고요.
이제 한 가지 이벤트가 더 남아 있는데 스타쉽의 버전 3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7시 반에 지금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네. 요거 화려하게 발사하고 신고서 내고 그래서 이제 로드쇼 쫙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공모가를 최대한 높여서 상장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돈 버는 기계 같아요. 그런데 도가 텄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네.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머스크 특집 한번 하시죠. 그거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머스크의 인생과 돈벌이 제조와 사업 역. 맞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거. 일론 맞아요.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피터 틸 이런 사람들. 그럼 투자하는 6월 10일 상장이니까 그 전에 한번 하시죠. 한번 좋습니다. 해서. 예. 저희 낱낱이 한번. 네, 네. 예, 어쨌든 굉장히 네. 미국의 큰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네. 그리고 AI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 있게 저희가 볼 필요가 있었고. 근데 일단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또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커 크죠. 보여요. 예, 왜냐하면 돈이 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이스X가 뭐 공모 조달로 8천억 달러, 네. 아니, 800억 달러를 잡고 있고 네. 기업 전체 규모는 또 뭐 얼마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750억 달러 조달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돈을 쭉 빨아 당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보면 어떤 데에서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큰 펀드는 투자를 조금 조정해 가면서 여기 들어갈 돈을 마련해 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면서 대기하는 자금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은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저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IPO가 있으면 사실 시장에 영향을 좀 줍니다. 시공간을 좀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영향을 좀 주기는 줘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일단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 쭉 날아가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그쵸, 여지가 있는데 그쵸. 이 정도로 초대형 IPO가 터지면 관성적으로는 한 1년간은 주가는 많이 안 올라요. 맞아요. 이 회사가. 네. 워낙에 히트를 치면서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대 4위 규모인가 2위 규모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엔비디아 다 제끼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적을 보여내고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이제 밸류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 초기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또 시중에 자금을 쭉 빨아들이지만 네. 되고 나서 바로 튀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큰 돈을 쭉 빨아들이는데 그럼 시중에 있는 돈 일단 한 번은 출렁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어서 오픈 AI는 왜 이렇게 기민하게 신속하게 또 상장 스케줄을 밟는 거냐. 물론 오래 할 줄은 알았지만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권 앵커님의 분석도 맞죠. 뭐냐면 빨리 돈을 해가지고 이 경쟁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 이것도 100% 맞는 얘기고요. 한편으로 저는 조금 이 미국 국채금리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만약에 이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잘 안 떨어져. 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요. 돈이 빨려 들어가요.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어쨌거나 그렇죠. 이자 쪽으로. 그러면 나도 히트 쳐야 되는데 머스크만 히트 쳐? 나도 히트 쳐야 되는데 시중에 돈이 말라. 네. 나중에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잘못하면 금리 인상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나마 시중에 돈이 있을 때 그때 빨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타이밍을 조금 계속 앞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매크로적 환경 이런 것도 좀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하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돈이 안 마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박종수라는 분이. 박정수님. 후원 들어왔나요? 약간 재벌 느낌이.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스페이스X가 지금 XAI라는 그 AI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회사랑 합쳤어요. 네. 그러면서 1분기에 손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해서 그 인터넷 그 연결하는 위성 서비스랑 로켓 발사 서비스로는 어쨌든 돈은 벌긴 벌었어요. 네. 근데 순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도 요거 괜찮을까 함께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우주가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궁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돈이 문제겠지. 아, 그쵸. 한 200억쯤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집집마다 그 정도 있잖아요. 한 번씩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냥 우주? 그래? 이렇게만 끝내면 또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그렇죠.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꼼 건다형의 네. 투자 포인트. 네. 투자 포인트라고 네. 한다면 일단은 지금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로 전환이 됐어요.
왜냐? 로켓을 재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발사하는 게 싸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우주 가는 거 옛날보다 많이 더 싸질 겁니다. 돌아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는 저궤도 위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AI랑 엮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뭘 받아가지고 AI로 뭐 로봇을 돌리든 데이터 센터를 돌리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위성이랑 통신을 하면 늦고 그리고 지연도 많이 될 거고 로스도 생기니까 이거를 좀 낮게 띄웁니다. 그래서 요게 좀 돈이 되는 사업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목들도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산업별로 밸류체인별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발사체 발사 서비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중대형이고요. 네. 소형 쪽은 이노스페이스,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그 위성 같은 경우는 광학 위성은 한화 시스템, 세트레가이 루미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있고요. 통신 위성은 인텔리안 테크 AP 위성, 지상국 쪽은 컨텍 있습니다. 우주 핵심 부품, 우주는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특수 합금 같은 게 들어가야 합니다. 네. 엔진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노스페이스, 비트로네스텍 있고요. 철강 금속에서는 스피어, HVM, 세아비 스틸 지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밸류 체인별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X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 전후로 체크할 만한 주식이라든지 ETF들도 우리가 간단하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 X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있고요. 배 아파. 배 아파. 한국금융지주 아주아리투자가 배 아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 여러분 저희가 뭐 무슨 종목을 투자하라 말아 아, 이런 그게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아닌데 이제 신기하게 지금 증권주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증권주 당연히 좋은데요. 네. 미래에셋증권이 왜 좋냐 보면 사실은 이제 비상장 단계에서 스페이스X의 지분을 일부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상장 터지면 지분 가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웬일이야 나겠죠. 이거 네. 잭팟이 터졌네. 약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미래에셋증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뭐예요? 근데 안 돼요? 일단 나중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보면요. 공급망 측면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OCI 홀딩스, 스피어, HVM, 세아베스틸 지주가 있고요. 국내 ETF가 미국향인 ETF가 있고 이게 또 방산이랑 우주는 방산이랑도 엮여 있잖아요. 네. 한 끗 차이입니다. 네, 한 끗 차이기도 하고 한 가지만 짧게만 더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이라는 걸 해가지고 미국을 아주 튼튼하게 방어할 거야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미사일을 어디서부터 본다? 우주에서부터 본다라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사실 이게 지금 제일 핫한 섹터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야 우주가 그렇게 뜬다는데 우리 우주 관련한 종목 뭐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 꼼꼼 건다영 앵커님께서 잘 아유, 정리해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름이 나오는 회사들 한 섹터 한 체인 한 공급망에서만 나오는 회사 말고 가만히 보니까 왜 아까도 했는데 또 하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름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시장을 한번 볼까요? 네,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7,766포인트고요. 코스닥도 5% 이상의 강세로 1,1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여내네요. 현재 외국인 6,400억 원대 매도고요. 기관이 오늘 시원하게 담아줍니다. 2조 원대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고 오늘 연기금 힘을 냅니다. 연기금 3천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강 대표님 말씀을 또 광수 대표님 말씀 들었어. 차례라고 그랬더니 연기금 응원드립니다. 네. 잘하란 말이에요. 잘하란 말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살 때가 아니야. 네. LG전자가 25% 골라요. 네, 종목들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7.9%대 강세로 29만 8천 원, 어머나, 29만 8천 원이네요. 와, 이걸 잘하면 이거 30만 30만 한번 앞두고 보고 싶다. 있어요. 지금 30만 보고 싶다. 30만 원을 NXT 거래에서 개장 전에 한번 찍기는 했기 때문에 이 그래요? 흐름 보도록 하겠고요. 30만 원 하면 바로 끝낼게요. 그냥 방송 끊어요? 방송 끊어요? 네, 바로 30만 원 돌파하면 바로 저희 그만두겠습니다. 네. 야. SK하이닉스 11%대 급등으로 193만 7천 원 지나갑니다. 말씀 주신 LG전자가 사실 3거래일 동안 낙폭이 좀 깊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시장 올라오면서 26%대 급등이고요. 현대모비스가 17%대 급등하면서 LG그룹주, 현대그룹주, 현대차그룹주들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또 꽤 조정을 나왔었던 섹터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LS일렉트릭 1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들 함께 이어갑니다. 네, LG전자는 한 3,
4일간 쭉 누적으로 빠졌던 걸 오늘 하루에 담아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어려운 장이에요. 맞아요. 아, 굉장히 이게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죠. 힘든 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했던 건 이제 가만 있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식이 있다면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죠. 어쨌든 쉽지 않은 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며칠 빠질 때 사볼까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못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배가 진짜 2배로 아프거든요. 음. 그러실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투자는 앞을 보는 거죠. 과거를 자꾸 뭐 내가 왜 안 했지?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내할 만한 리스크를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행동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살 때는 뭘 살지만 고민한다. 네, 지금이 좋은 기간인가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지표가 지금 현재 동시에 걸려 있는데요. 코스피 8천, 음흠. 삼성 3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 네.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동시에 도달 가능하냐. 이래서 지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재밌는.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에너지는 충분하거든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또 도달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8,046을 찍었다가 바로 뺐거든요. 네. 종가를 못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다 하거나 또는 한번 갔다 왔던 길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걸 밟았잖아요. 도달하고 나면 네. 또 다른 이제 논의의 장이 열리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내일 또 미국에서 금리 좀 오르고 내주가 떨어지면 또 보긴 아, 봐야죠. 일단 그-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다. 네. 트럼프 이란 문제, 뭐 국채금리 문제 등등등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죠.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592 정도 지나가면서 사실 시원하게 안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AI가 하드캐리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금리에 관한 공포, 위험이 있는데 그거를 AI만 뚫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앵커님 또 오래간만에 오신 거 아니고 왜 또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빈자리가 컸어요, 우리. 아니, 이제- 너무 그리웠어. 아유 자리 안 비우는 걸로. 아니 제가 오늘 출근 대표님께서 다음에도 또 일정 있어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오늘 뵀더니 너무 낯설어 보여. 낯설다고요? 너무 빈 시간이 네. 길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권앵커님이 네. 빨리 돌아와 주셔서 반가운데 본인이 미안하셨던 모양이에요. 또 우리 힘내라고 또 우리 영양제도 사오셨고 그러니까요. 아, 너무 그럼요, 따뜻해. 아, 네. 그래요? 어떡합니까? 아니 제 입장에서도 두 분이 아프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네. 정오의 먼 뉴스를 길게 했네요. 네. 길게 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오늘. 네, 알았어요. 그래서 네. 뉴스 정리해 봤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